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나눠볼 게 5G, 5G 네. 관련해가지고 5G.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어요. 네, 디스 네트워크 수주했죠 1조. 1조. 네. 와, 근데 어마어마하네. 약간 전 좀 실망했어요. 아까 전에 그 우리 손동희 대표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게 결국 28GHz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야 그 되는데 차이가 정확히 뭡니까 지금? 그 차이가 주파수 대역폭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물 호스로 예를 들게 되면은 이렇게 얇은 거보다는 굵은 게 물이 더 많이 갈 수가 있잖아요. 관이. 네, 그렇죠. 관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3.5GHz가 뭐 1m라면은 28GHz는 뭐 15m. 오. 이렇게 폭이 더 넓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더 넓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하고 지류에서 물이 흘러가는 그 속도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그리고 이게 더 맞겠네요. 고속도로와 국도. 고속도로와 국도. 그러니까 2차선 도로보다는 아무래도 5차선 도로가 아무래도 왕래가 더 같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3.5GHz 같은 경우도 뭐 느린 건 아니지만은 뭐 LTE보다 빠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는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파수 대역폭이 좀 더 넓은 게 또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LTE 써요. 5G 아니고요? 아직 안 써요. 오. 그러니까 지금 3.5GHz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LTE랑 별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네, 별 차이가 없어서 나중에 28GHz 쪽으로 혹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5G로 넘어가도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5G는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은 5 제너레이션 5세대 이동 통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28GHz를 말씀드리는 건 결국 이거야. 세상 모든 것과 했던 연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5G라는 통신이 이 전파돔을 만들어 가지고 이 5G 그 전파돔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도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지역을 다 초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하게 되면서 어떤 빠른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완성은 결국 통신이거든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통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G는 좀 더 진화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DC 네트워크 보니까 3.5GHz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DC 네트워크가 지금 구글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면 클라우드지 또 왜 네이티브냐면은 이게 블록체인처럼 그 클라우드 공간 내에 또 블록을 형성해 가지고 일정 공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속도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대역폭이 이렇게 넓으면은 많이 왕래를 할 수가 있는데 관은 요만한데 공간이 이렇게 크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큰 공간 안에서 조그만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빨리빨리 주고받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큰 이 클라우드 공간을 활용을 하려면은 이 어쨌든 28GHz 쪽으로 주파수 대역이 넓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할 것 같아요. 팀장님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좋아요. 아니 이게 5G가 이제 서브 6GHz 이게 뭐냐면 아까 3.5를 쓰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G 스마트폰이나 해도 이렇게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LTE랑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28GHz를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28GHz를 왜 안 쓸까 생각을 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많은 장애물이 부딪힌다. 그러니까 너무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파선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즉 장애물이 많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버린다. 뚫지를 못해요. 네.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데 뚫지 그걸 못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럼 혹시 그것도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이번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DC 네트워크하고 장비를 공급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3.5GHz라는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공급하는 장비를 잘 봐야 돼요. 다중 입출력 기지고 5G 가상화 기지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5G의 단점이 뭐냐면은 4G 대비해서 주파수 거리가 짧아요. 4G 같은 경우는 15km가 넘는데 5G 같은 경우는 4km 되게 짧아요. 짧은 데다가 이 산이라든지 건물 이걸 투과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최대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특화망이라 그래가지고 지역 내 도시 내에 한정 지어가지고 기지국이 있으면은 그 기지국을 도와주는 스몰셀이라는 장비를 이제 꼭 만들어요. 이은 5G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지금? 그 기업 특화망인데 그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정부에서 이 이름 공모해가지고 나온 게 말씀하신 이음 5G 이거거든요. 이음 5G. 네, 이음 5G 이 기술인데
그래서 이 이은 5G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이 있고, 근데 이 기지국이 돈이 다 짓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주파수도 짧고 투자 못하는 짧게 돈인데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이 3.5GHz도 이거를 상용화를 시키려면은 20조를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 전국 다 터지게 하려면은 20조.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5G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기지국 문제예요. 그러니까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는 기존에 사용하는 기지국에서 약간만 변화만 해보면 돼요. 근데 4G에서 5G 넘어가려면은 장비를 다 갈아야 돼요. 싹 다 갈아버려야 돼요. 그게 뭐 RU, DU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BBU 것도 뭐 있죠. BBU에서 뭐 이렇게 RU, DU 이렇게 넘어가는데 막 그게 투자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네, 말씀이죠. 그것도 있고 그 이제 무슨 소리야? 주파수 RU. 제어대가 좀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장비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 같은 거예요. 장비가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G에서 5G 넘어가려면 장비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5G가 초반에 안 터진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장비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그냥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금 통신요금제에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을 장비를 새 거로 쓰고 교체를 하게 되면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기업은 솔직히 장사치거든요. 그렇죠. 마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기업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새로 장비를 깔고 장비를 깐 만큼 이제 돈을 더 이렇게 또 마진 붙여서 돈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투자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해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5G의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EM5G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꼭 통신사만 아니라도 일반 기업이 이 EM5G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 내 그리고 어떤 도시 내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망을 만드는 거죠. 특화망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G 돔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는 5G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지국뿐만 아니라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이거는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촘촘하게 까는 거죠. 근데 이 기지국보다는 아무래도 이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어떤 지역 내 이렇게 다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온 5G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물 인터넷, IoT 이것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모든 걸 다 이제 연결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5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연결할 때 공유기 쓰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 쓰는데 이게 단점이 많이 연결하면 인터넷이 느려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느려지죠. 느려지는데 5G는 그게 없어요. 5G는 그게 없고 100만 개까지 기계를 다 연결해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다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서울이란 도시 내에 이은 5G라는 특화망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자율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차 100만 대까지는 똑같은 속도로 이제 운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말 그대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초저지연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D1 칩이라든지 그리고 중앙 클라우드 컴퓨터인 뭐 도저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 완전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 판단, 제어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인지 제어는 되잖아요. 차가 가다가 위험한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지 제어인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 판단하는 요소, 이 판단하는 요소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설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런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슈퍼컴퓨터 같은 이런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자동차와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3.5GHz 대역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은 소위 말하는 버퍼링 이게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1초만 늦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중앙 컴퓨터와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간의 어떤 데이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 그 테슬라 예를 들면 D1 칩이라고 그래갖고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데 얘 혼자서 연산을 하고 제어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돌발 상황들을 연산하게 했던 수많은 연산의 한계가 분명히 부딪힌다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재미없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너라고 하셨어 지금. 지금 너라고 지금. 너 지금 순간 너 들었는데. 나도 아니야. 같은 저 너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집중해서 지금 듣는데. 그래서 살짝 그런 얘기 찾았다. 너 팀장님 나도 들으셨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두 분. 어떻게 우리 유명하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박영국님한테 회식 자리 아닙니다. 뭐 핵자가 야자 게임 하는 거예요? 우리 엄청 우리 유명 인사인 우리 곽수산 앵커님한테 어떻게 너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이 수많은 연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 클라우드 서버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수만 대 수십만 대 이제 자율주의자 돌아다니게 되면서 도로의 어떤 많은 정보들을 계속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 인지한 데이터들을 중앙 서버로 이제 전송을 하게 돼요. 전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연산을 한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럼 피드백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들이 중앙 서버로 가게 되고 중앙 서버에서 이 100만 대나 10만 수십만 대는 자동차 쪽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3.5GHz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GHz 같이 주파수 대역폭을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도로가 아니라 왕복 10차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지연되지 않게 빠르게 전송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5G가 하는 건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거리가 짧다 보니까 기지국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힘들다 보니까 지역이나 이제 건물 내에 제한을 시킨 어떤 그 이음 5G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많이 기기가 연결되면 아무래도 느려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관없이 다 데이터가 네, 일정하게 5G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쭉.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상화 장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상화 그 부분이 장비는 맞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은 LG는 LG밖에 못 쓰고 SK는 SK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심칩만 가리키면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되냐면은 가상화 기지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K를 쓴다고 해서 SK 장비를 못 쓰는 게 아니라 KT도 SK 장비를 쓸 쓸 있고 LG U+ 장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지국이 모자란 것을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인 거죠. 호환. 근데 그 호환도 되지만은 그 가상화 기지국이라는 게 효율을 그러니까 전송 데이터를 이제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가상화 랜선을 가상화 기지국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그 고용량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요한 건 가상화 기지국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갈 장비가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굉장히 어렵죠, 맞죠? 근데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긴 해요. 궁금한 것들 적어보고 있어. 이게 5G가 용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용어는 어렵네. 통신 용어가. 여러분 저만 좀 어렵나요, 여러분? 아니요, 봐요. 솔직히 베스킨 라멘스님께서 요즘 기술 장비주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어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기지국처럼 생겼어요. 저 하얀 거거든요. 네, 작네. 네. 하얀 겁니다. 스몰이네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기지국 어찌 보면 이렇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면 본진이 있고 멀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멀티가 좋은 있잖아요. 표현이에요. 멀티. 근데 스타크래프트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서 요즘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멀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기지국의 멀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멀티 역할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지국 대체로 많이 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깔게 되면은 주파수 음영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뚫지 못한 지역 그리고 가지 못한 지역을 요 장비가 보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석구석 5G가 다 통할 수 있게 연결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장비를 건물 내에 깔게 되면은 건물 내에 있는 전자 제품을 포함한 모든 기기를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IoT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요인이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만든 회사가 이노와이어. 이노와이어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퀄컴하고 공동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28GHz 쪽으로 해서 그 소형 무선 통신 기지국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나와이어. 요 종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은 5G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2개 기업이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네이버. 네이버. 2021년 12월 달에 네이버가 이 이은 5G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이제 이은 5G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2 사옥이 저기 분당에 있잖아요. 분당 정자동에 있는데 동네 이름 좀 이상하긴 해요. 정자동인데. 무슨 말씀이시나요? 깜짝이야. 또 이렇게 아니 또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쇼츠용 멘트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 지금 공부하는 마인드로 그냥 집중해서 네 듣고 있는데. 근데 오늘 약간 쇼츠 소재가 뭐가 있을까나 생각해봤는데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지난주 셔츠도 재밌고 그전주 재밌더라고요. 진짜 우리 정팀장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방송 각을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돼. 방송 각을 뽑으신다니까요. 이 쇼츠까지 뽑으실 줄 몰랐어. 하여튼 동네가 이름이 이상한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셋이 싸우기는데 거기 네이버 랩스 내에 브레니스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브레니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클라우드 서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네이버가 한다고요? 5G 사업을 한다고요? 아니 그게 5G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맞죠? 기업 특파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다는 네,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올해 3월달에 LG CNS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주파수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미 이 공장 내에다가 그 AI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불량품 검사를 한다라든지 그 무인운반 차량 운용 그리고 작업자에게 AR, VR 도면을 제시를 하는데 아마 이 스마트 팩 이거를 이온 5G 사용하게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이걸 운용을 하는데 아마 이 스마트 팩토리 그 소프트웨어는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사 거를 쓰지 않나라고 추측이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슈나이더 일렉트릭. 슈나이더 일렉트릭. 독일 회사. 너무 발음이 빨라서. 네, 독일어를 쓰신 줄 알았어요. 나 또 일본 말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슈나이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되게 유명해요. 그 우리나라도 많이 공급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G가 100만 개까지 기기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온 5G를 이제 주파수 할당을 받아가지고 아마 좀 진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단점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작게는 이런 여기 매일경제 건물 내에서도 이온 5G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내 스몰셀이라는 장비를 들여오고 그리고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되면은 우리 건물 내에서도 이 5G를 계속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5G를 통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노트북과 사생님이 사용한 노트북을 연결해서 얘가 헛소리를 하나 안 하나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기지국을 하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스몰셀 이렇게 장비들을 한다는 건데 향후에도 기지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갈까요? 향후에도? 시간이 계속 지나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 5G 5G 막 다 막 절규해. 그래도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투자를 하겠죠. 근데 지금 투자를 그러니까 장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통신사들이 28GHz 다 갈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정보 뭐 이제 IT 강국 얘기하게 되는데 그나마 내세롭게 제가 볼 때는 일단 회선 빠른 거. 그렇죠.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까지 뒤처지게 되면은 다른 애 다 뺏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를 LTE처럼 전국망에 다 깔고 싶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업 특파원이라는 이은 5G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이 스몰셀이라는 장비들이 이제 가격이 좀 싸지게 되니까 이런 걸 촘촘하게 이제 깔게 되는 거죠. 깔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요금을 또 따로 받겠죠. 요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용하기 인터넷 해서 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온 5G 사용하게 되면은 또 기업 특파망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정부에서 할당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주파수 공급은 통신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든 이쪽 이윤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어쨌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더 큰데 우리나라가 지금 5G 다 상용시키려면 기존 기죽이 20조 가량 드는데 이게 50개 주 깔게 되면 1000조 가량 들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5G까지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짚어보고 그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나요? 네. 아니 이제 대응도 관련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제 또 이제 우리 5G만 얘기 더 할 건 많지만은 또 다른 주제도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종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종목 좋아. 역시 네, 안심하라. 5G 정태근이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까 완전 자율주행 말씀드릴 때 연산도 중요하지만 그 고화질 HD 맵을 또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도로 사정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팅크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9년도에 그 정월 도로지도 민간 공동 구축 관련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팅크웨어가 참석을 했었고 KT, LGU 플러스, 만도, LG전자, 현대오토에버. 기억나시죠? 네네. 또 빨랐나요? 아니요. 팅크웨어, 카카오, KT, LGU 플러스, 만도, LG전자, 현대오토에버. 지금 이거 종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걸 기억하라. HD램 관련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5G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와이어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고 그리고 이 스몰셀이 28GHz 대역을 사용이 가능한 스몰셀을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비를 선지급 받았어요. 선지급 받고 이거를 연말 이후에 연말쯤 되면 이제 본격적 매출이 반영될 거라고 중요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R텍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게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법인인 게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삼성전자 거래처예요. 삼성전자 거래처. 네, 거래처고 이전에 버라이즌향 5G RF 중계기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거래처이기 때문에 또 DC 네트워크와 거래를 하게 되면은 또 FR텍이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HIC, 요거는 증폭기 만드는 회사. 증폭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DC 네트워크향 구매 의향서를 받을 예정이에요. 받을 예정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또 하반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드. 가수 솔리드 아니에요? 왜 안 하시나요? 예상했어요? 바로 이번에 끝을 잡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삼성전자 오픈랜 얼라이언스 상의를 했는데 오픈랜 같은 경우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게 가상 기지국 요거 연관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무선 네트워크 사업부장이 요 회사를 또 방문을 했어요. 솔리드. 근데 또 그냥 여기 가서 뭐 커피 얻어 마시러 간 건 아니겠죠? 뭔가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 이번 그 DC 네트워크 쪽하고 봤을 때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가 이제 삼성전자, DC 네트워크, 이제 28GHz 요 세 개를 키워드 잡게 되는데 요 세 개 키워드를 잡게 되면은 이제 FR텍, 이노와이어, RFHIC, 솔리드 이렇게 저는 4개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FR텍, 이노와이어, RFHIC 그리고 솔리드. FR텍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상한가가 이건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 현지 법인이 있고 미국하고 미국 현지 법인이 있고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는데 예전에 버라이즌 쪽으로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 그러니까 상한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장은 항상 대장주를 찾거든요. FR텍이 대장주로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마 앞으로 스몰셀 장비 공급 늘어나면은 아마 이것도 뒤집어질지 몰라요. 장비가 늘어나겠다. 그래서 제가 4개 준비한 겁니다. 일단은 5G 정말 그 공부하면 할수록 뭐 얘기할 게 더 많고 한데 우리는 또 한정적인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드리면 좋잖아요. 아쉽게도 요 정도로 5G는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대형주의 흐름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이 또 언제일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대형주의 바닥 어디로 보십니까? 그거를 콕 찍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래도 7만 원 이하권에서는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봐요. 7만 원 이하권. 제가 막 6만 4,900원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거는 말씀 못 드려요. 안심해도 됩니까 삼성전자?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 삼성전자 안심하라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달에서는 바닥 잡았다고 보거든요. 작년 11월 잡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게 아니었으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저는 9만 원대 정도 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저는 삼성전자는 디램 사업부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10만 원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3나노 공정까지 완성이 돼가지고 고성능치까지 만약에
AMD 쪽 수주를 받는다. 그럼 15만 원 간다 봐요 저는. 오 그렇게까지 되면은 이게 파운드리는 네네. 양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TSMC가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네네네. 만약에 고성능 칩을 많이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AMD 쪽으로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앞으로 이제 뭐니 그 기술의 진보 때문에 네. 고성능 칩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성능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만드는 회사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TSMC가 안 되게 되면 삼성전자로 발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서로 이렇게 치고받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00원짜리 10,000개 파는 것보다는 100만짜리 10개 파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이게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것만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시간의 문제입니까 좀? 시간이 문제인 거죠. 시간의 문제. 그래서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TSMC가 고객사들이 엄청 신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율 때문에 그래요. 네, 수율 때문에. 뭐 수율도 그렇고 뭐 고객사 뭐 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좋게 본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 근데 게 애플 거래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궁금한 게 TSMC가 이제 지금 그 파운드리 쪽 점유율이 높은데 그 앞으로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삼성이 최대한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여기가 보세요?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높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라면 시장을 예를 들게 되면은 안성탕면이 1980년대 팔지만 지금도 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또 2020년대 다 팔지 않을까요? 팔죠. 그래서 그렇죠. 똑같잖아요, 제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점유율 문제가 분명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고성능 칩에 대한 GP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으로 NPU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고성능 칩을 진화를 하게 되면은 점유율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TSMC 너무 들어요. 규모가 커졌고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대표님 같은 경우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는데 내가 원래 가던 이렇게 정비소가 있어요. 차 있죠. 차 그쵸? 없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비소 가는 정비소가 있잖아요. 단골 있는데 없어요. 단골은. 이따 치고 이따 치고, 이따 치고 저는 있어요. 이따 치고 네. 있는데 원래 가던 데가 있는데 새로운 데가 생겼다고 해서 한 번 정도 가보겠지만 기존 단골이 나쁘지 않은 이상 이쪽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잘 없죠. 저도 그죠? 단골 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장 선점 효과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SMC가 딱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어쨌든 수율 맞춰서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삼성전자에서 뭐 단가를 뭐 절반 50% 저희 세일합니다 막 이런 정도까지 아니면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긴 하죠. 맞죠. 그리고 지금 3나노를 떠나서 지금 5나노, 4나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수율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 TSMC 같은 경우는 5나노 같은 경우는 한 90% 수율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한 50% 60%? 저밖에 안 돼요. 왜? 와, 우리 그냥 진짜 자존심 상하네. 대만에 비해서 그 기술 개발이 좀 떨어진다는 게. 그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게 이거 파운드를 떠나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챔버라는 진공 공간 안에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다가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식으로 특수가스를 뭐 3% 나갔다 5%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맞추는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까지 온 거거든요. 파운드리는 더 안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디램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리 쪽 가가지고 디램 같은 성과를 낸다? 그건 좀 힘들죠.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기존의 5나노에서 그래서 TSMC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성 3나노, 2나노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TSMC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또 먼저 가서 또 선점하는 효과. 삼성전자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나노가 아니고 오히려 더 밑단으로 그렇죠, 승부를 보겠다. 네, 그렇죠.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나노 경쟁에서 3나노를 먼저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TSMC 처음 앞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원래는 TSMC가 3월달 상반기에 원래는 3나노 공정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딜레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핀백 공정으로는 삼성전자가 힘들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우리 핀백 공정을 할 거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 공정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개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핀백 공정에서 힘들구나. 그러면은 MBC 팻이라든지 그 GAA 팻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고성능 칩은 삼성전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성능 칩 같은 경우에. 그리고 5나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원래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퀄컴하고 그 다음에
이 AMD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합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퀄컴이 배신 때렸어요. 원하면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TSM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MD인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을 만들고 또 만약에 재수없게 AMD를 잡지 못하게 된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못 잡게 된다. 그럼 삼성전자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아 그게 좀 관건이긴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는 고객을 많이 잃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버리면. 그렇죠. 잃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없는 거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SMC 3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 거의 다 가져가고요. 이미 예약을 다 해놓고 해놓은 상황에서 거기서 남는 거 쩌리 그건 인텔이 가져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TSMC 쪽으로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TSMC 받지 못한 물량을 어부지리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부지리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건 어쨌든 3나노 공정을 만들었을 때 50% 이상 수율을 얼마만큼 빨리 만드느냐. 요게 삼성전자 이제 관건을 보시면 돼요. 관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대형주가 저희 시간이 거의 많이 없어가지고 대형주가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60%는 바닥을 잡았다고 봐요. 그래요?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2분기도 만약에 1분기 실적만큼 그러니까 영업의 기준으로 1조 9천억 기록했잖아요. 요 정도 실적 나오게 되면 현대차도 거의 바닥 잡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바닥이 맞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하염없이 바닥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바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일 또 관전 포인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에코프로비움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일 유상증자 권리락이에요. 권리락 이후에 주가 가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못 간다고 보거든요. 3월달에 LG 에너지솔루션 그렇게 질문 많이 받아요. 저는 못 간다 그래서 무조건 못 간다 그랬는데 에코프로비움 최근에 올라가니까 질문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욕 먹어가면서 못 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안티팬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워낙 그쵸.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가지고 이게 있는 종목이라서. 악플을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겁내지 말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의 성격이 틀리듯이 여기는 다 틀린 거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재미라기보다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경제방송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처럼 오냐오냐가 아니라 최대한 할 말은 하고 강하게. 진짜 왜냐면 소신 있게. 그렇죠.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 왜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욕 먹는 게 두렵다 보면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조금 꺾이려고 하네 진짜 보니까. 내일이 권리락. 내일이 진짜 이번에 또 규상증자 가액을 또 올렸더라고요. 31,000원에서 38,900원 또 올렸더라고요. 이게 6월달에 결정되긴 하는데 진짜 이것도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려면 2대1로 하든가 20대 1이 뭐 20대 1이 20대 1 20주 갖고 이제 한 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31만 원에 38만 9천 원.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형주가 많이 좀 흘러내린 상황에서 그래도 현대차는 거의 60% 정도 바닥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대형주 매수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냥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거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없다면은 삼전이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은 타이밍일 것 같다.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다라면 이게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해서 좀 더 아직까지 바닥보다 더. 근데 파월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없었으면 물가가 물자가 안정적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디플레이 얘기하면서 언제 물가라니 그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황들이 뭐 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 네. 자, 우리 팀장님과 또 이야기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솔직하게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스텔스님도 돌려 말하지 않고 맞다 아니다 확실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유튜브 하려면 그냥 제가 그냥 따로 차릴게요. 한 3시간 떠들다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녁 방송으로 저녁 방송 잠옷 입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누워가지고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에코프로 비에만 한 3시간 까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진짜 안 주무시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자 이제 개장했으니까 저희는 들어갑니다 하고 딱 저녁 방송 또 다시 하고 좋은 방송이 되겠네.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 많이 준비해주시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고맙습니다.